이정순 여사는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유찬이 5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전날부터 고기 양념을 재워두고 미역국도 정성껏 끓여두었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그녀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우리 유찬이가 벌써 5살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 혼잣말을 하며 국간장을 살짝 더 붓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끝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복 셔츠에 구김이 잡혀 있었고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다녀와야 돼요. 아니, 오늘 손자 생일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요. 점심쯤엔 올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쩌겠니? 그래도 늦지 않게 와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났지만 아들을 탓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자 생일 케이크를 함께 사기로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가 이내 끊었습니다. 회사 다닌다더니 얼마나 바쁘길래.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이 훌쩍 지나고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요. 그래, 들어와라. 밥은 다 식었네. 지연은 별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런 음식은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요. 그녀의 말은 무심했지만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 유찬이 달려와 피자 상자를 열며 엄마, 이거 먹을래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그대로 식탁 한켠에 밀려났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분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유찬아, 할머니 미역국도 먹어야지. 생일엔 미역국 먹는 거야. 그러자 지연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미신 같은 거라서요. 사실 민수 씨가 이런 면이 좀 답답해요. 누굴 닮은 건지.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씻겨진 접시 위로 물이 흘러내렸고 그 위에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음식은 안 먹는다. 내가 괜히 준비했나? 속으로 삼키며 뒷정리를 끝내자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굴 닮은 건지. 그 말은 분명 장난처럼 던졌지만 정순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주방 창가에 서서 멀리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해야 할 시간인데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아이에게 동요를 들려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와 엄마, 피곤하죠? 오늘은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일구어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유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정순의 마음에는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 끝을 붉게 물들릴 무렵 이정순 여사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생일 파티의 불편한 공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럴 땐 그냥 평소처럼 해야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국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정순의 식탁에는 늘 그랬듯 된장국, 제육볶음, 김치 한 접시,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손맛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음식 하나하나엔 정성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냄새조차 심드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와이셔츠 소매가 구겨져 있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 기다렸지? 민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회의 중이래요. 늦을 것 같다고 문자 왔어요. 그 말에 정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늦는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허공에 걸린 한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오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피곤하겠구나. 얼른 와서 밥 먹자.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한번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커피 마셨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정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지. 저녁을 거르면 속이 상하잖니. 괜찮아요. 요즘은 저녁을 가볍게 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가 뾰족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고등어 구워주셨어. 되게 맛있을 거야. 고등어요? 기름지고 냄새 심하잖아요. 지연은 코를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등어 한 점이 식은 채로 그릇 위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굽느라 힘드셨을 텐데 한 입이라도 먹자. 그럼 조금만요. 지연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어 고등어를 한 점 집었지만 입에 넣자마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짜네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먹게 했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요즘 음식은 다 싱겁게 해야 한대요. 지연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피드에 올라온 사진을 스크롤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친구들이 올린 감성 가정식 카페 음식들이 빛나고 있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식탁을 닦았습니다. 이 집 음식은 시대에 뒤처졌다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흘끗 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유찬이 내일 유치원 체험학습 간대요. 간식 좀 싸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뭐 좋아할까? 김밥이나 유부초밥은 어때? 그녀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 한마디는 공손했지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지연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막으려 하자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괜히 물 흘리시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배려보다 피로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그래라.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 정수는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TV를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막만 허공에 떠다니듯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하대요.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땐 그랬지. 그런데 말이다. 예민하다는 게 꼭 남한테 나를 세워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오래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 어릴 때는 내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고생했는데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불빛 아래 정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짜네요. 쉬세요. 하나하나의 말이 작지만 날카로운 못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시계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고치고 민수는 와이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시고 나가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요. 그녀는 건조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밤 그대로 남아있는 식사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걸레를 꺼내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은 뭐가 있을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작은 한숨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치우며 괜히 수저통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주방에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동네 친구인 순자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여사.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잠을 못 잤나 봐. 에이, 그런 게 뭐가 있다고요? 정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치 빠르게 방 안을 살피며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침에 차 좀 끓였는데 같이 한잔해요. 보리차 향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주전자 앞에 앉아 한참 말없이 있었다가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에 내가 괜히 서운했나 봐요. 그 말이란 게 또 사람 잡죠. 근데 여사님, 너무 참고만 살면 병 돼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바쁜 거야 핑계죠.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자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사님은 참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이제는 좀 말해야죠. 정수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말해요. 괜히 또 트집 잡는다고 할 텐데. 아휴, 그런 말 하지 마요. 여사님도 사람인데 화날 땐 화내야죠. 순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정순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순자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젊어도 어른 위에 설 순 없어요. 그건 세상 이치예요. 정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바람에 빨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때 그녀도 저런 나날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 하나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 그때는 힘들어도 웃을 이유가 있었죠. 민수가 밥 한 숟갈 더 먹을 때마다 그 한 입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말버릇이 좀 있죠? 예. 그냥 뭐랄까. 요즘 애들식으로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 솔직함이 사람 가슴을 콕콕 찌르네요.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여사님도 딱 한 번은 말씀하세요. 너무 참으면 그 사람이 사람 위에 서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따뜻해야 할 보리차가 왠지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나도 이대로만 있을 순 없지.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돌아가며 마음 너무 담아두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무게가 조금은 옅어진 듯 했죠. 그래. 이 다음에 또 그런 말 들으면 나도 그냥 웃고 넘기지 말아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수는 평소처럼 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다. 아까 순자 아줌마가 와서 차 마시고 갔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수는 아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묘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지만 그 미소는 결심의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엔 조명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수는 두 팔을 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세상은 단 하나의 아이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속삭이듯 말하며 사진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엔 화해와 다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정순 여사는 그동안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집안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지연이 서둘러 나가면 집안에는 늘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설거지 소리만이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외식 어때요? 요즘 분위기도 좀 그렇고 다 같이 나가면 좋잖아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러자. 유찬이도 좋아하겠지.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은 근처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가볍게 내리고 식당 앞에는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기다리는 동안 손자 유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유찬아. 오늘은 할머니가 고기 구워줄게.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진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새 코트를 걸치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수는 가볍게 웃으며 아니야. 이제 막 왔다. 고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민수가 주문을 했습니다. 삼겹살 3인분이랑 된장찌개 주세요. 직원이 고기를 가져오자 정순이 재빨리 집게를 들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정수는 타지 않게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맛있게 굽는 타이밍이에요. 유찬이 신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지연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연기 많은 데보다 셀프 구이집이 깔끔하던데. 그녀의 말에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고기 잘 굽잖아. 예전엔 동네 잔치에서도 도맡아서 하셨다니까. 그래요? 어머니도 잘하시는 게 있네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잠시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머쓱한 듯 웃었지만 손끝이 경직된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이 조용히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접시에 덜어놓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니들이 먹어라. 난 된장찌개나 좀 먹을게. 그 말 속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지연은 상위의 반찬을 하나씩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반찬은 너무 기름져요. 저는 그냥 샐러드 먹을게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한 점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유찬은 고기보다 물컵의 얼음을 장난감처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순이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 내 손주 덕분이지. 그러자 지연이 빠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낼게요. 어머니는 돈 아껴야죠. 그 말은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얼어붙은 듯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계산대로 향하며 휴대폰으로 포인트 정립을 했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비가 그친 자리에 물웅덩이가 반짝였습니다. 유찬이 그 물을 발로 차며 뛰놀았습니다. 할머니, 물 튀었어요.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힐끗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지연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요. 나도 안다. 그래도 말이란 게 있잖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자 창문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유찬이 뒷좌석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불빛이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구나. 그녀의 마음속엔 깊은 고독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피곤하다고 하며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고 민수는 아이를 눕히며 엄마,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끈 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끝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울음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외식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순 여사는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서도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났고 그 소리는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지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 반찬 데워 드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늘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늘 중간에 낀 사람처럼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일이 많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위로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점점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동네 시장에도 자주 나가고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관문조차 열기 싫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불 꺼진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작아졌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국 냄새 대신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찬밥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방 불을 켜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제야 안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피곤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니? 회의가 좀 길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 그냥 밥 한 숟갈 먹었지. 그럼 저랑 같이 먹어요. 됐어. 너나 먹어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함이 아닌 포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친구분들도 안 만나고. 이 나이에 친구는 무슨 친구니? 다 바쁘지. 순자 아주머니가 요즘 자주 찾으시던데요? 그분도 자기 살기 바쁘다더라. 정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들어오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청소는 제가 할게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복도에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하려다 문 앞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에 안 있을게. 걱정 말고 각자 일 봐라. 엄마, 민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 방으로 갔지만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는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나가셨대. 어디로요? 모르겠어. 아예 휴대폰도 꺼두셨나 봐.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며칠 있으면 돌아오시겠죠.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나가신 적 있잖아요. 그때는 시장에 장 보러 가신 거였지. 이번엔 느낌이 달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정순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아이와 놀다 말고 문득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설거지 소리, 전기밥솥에 김나는 소리, 그 모든 익숙한 일상이 사라진 자리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나 봐요.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잠깐 쉬시러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속상한 일 많았던 것 같은데 잘 챙겨드려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문을 닫고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녀의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문의해 볼까요? 아니, 그럴 정도는 아니야. 엄마가 워낙 자존심 강하셔서 돌아오실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밤 가족의 단절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는 말하지 못한 후회와 오해가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친구 순자네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이 도무지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 유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도 손자 생일인데 안 갈 순 없지. 그녀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손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저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문을 나선 정순의 얼굴엔 두려움과 다짐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 공기가 맑아진 어느 토요일, 유찬의 유치원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손수 만든 선물 포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깨끗한 분홍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자 생일만큼은 꼭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유치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풍선이 천장에 매달리고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꼭 끌어안고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유찬아, 할머니 왔다. 그녀가 밝게 웃자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 잠시 마음의 어두운 구름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새 코트를 입고 머리를 묶은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가져오셨네요. 응. 유찬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직접 만들었어.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잠시 케이크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케이크 요즘 애들 안 좋아해요. 너무 옛날식이에요. 그 말은 교실 안의 공기를 단번에 식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던 손을 멈추고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수는 순간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유찬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니. 그건 어릴 때고요. 요즘은 다 캐릭터 케이크 해요. 사진 찍기 좋게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디자인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케이크가 유난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연 다들 준비됐어요? 그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공기가 이미 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향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어머니가 또 옛날식 케이크를 들고 오셨어.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직접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직접 만들지 마시고 사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주문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둘의 대화를 듣는 동안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애쓰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생일 노래를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케이크 초를 켜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손을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불 켜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녀의 손이 케이크 쪽으로 다가오며 정순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케이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의 정적. 교실 안의 시선이 모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지연은 민망한 듯 웃으며 괜찮아요. 다시 켜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씨를 키웠습니다. 정순의 속에서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든 걸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말자. 지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방식이 낫다고 한 건데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예민하다고?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예민한 거냐? 어머니 이러실 거면 왜 다시 오셨어요? 혼자 사시지.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들고 있던 케이크 칼이 딸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분노로 번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모습 보면 민수 씨가 똑 닮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정말. 지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들을 함부로 말하니? 그녀의 외침이 교실 안을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습니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고 촛불은 다시 꺼졌습니다. 민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과 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시끄럽게 퍼졌습니다. 잠시 후 정수는 교실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케이크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연과의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찬의 생일 파티가 끝난 뒤 그날의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교실을 떠날 때 지연의 눈빛은 싸늘했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데리고 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멎고 나서도 그 소리는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유쾌한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밝은 소리가 오히려 더 버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방 안을 갈랐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애들 앞에서 그럴 건 아니었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매번 똑같잖아요. 제가 뭘 해도 늘 잔소리처럼 들리시잖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런 거야. 전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랜 세월 묻어둔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듯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요. 지금은 애도 자야 하고 다들 감정이 너무 올라왔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두 사람의 싸움을 멈추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문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정순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모간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지연에게 말을 걸까 말까를 망설였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건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앉은 채 앨범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수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부서지는 걸까? 그녀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틀 뒤 지연은 아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텅 빈 거실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히 쓴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잠깐 친정 다녀올게요. 서로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글씨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결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수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응,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감기에 걸려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날들.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문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괜히 그런 자리에 갔나 봐.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순의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밖에 햇살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 괜찮아요? 요즘 통 안 보이시네.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겪어야지요. 그래도 마음 너무 담아두지 말아요. 그 며느리 말투가 좀 거칠어도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순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 뒤로 깊은 피로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무력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가엔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정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어. 근데 왜 우리 집은 늘 싸우는 걸까요?
정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니. 하지만 가족은 서로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이젠 그게 너무 어려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젠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앞에는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겹쳐진 건 손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참는 대신 자신이 직접 바꿔보겠다고. 그날 저녁 민수의 집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친정으로 간 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민수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퇴근 후에도 멍하니 집안만 맴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아내의 냉담함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피로와 후회가 가슴속에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런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시끄럽지? 다음 날 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집에 와. 민수 씨,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유찬이 생각 좀 해줘. 애도 힘들잖아.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계신 그 집에서 숨 쉬는 것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아직 안 자냐? 엄마, 우리 이러다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지나가. 아니요. 이번엔 뭔가 달라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연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늦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대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공기마저 팽팽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요. 지연의 말은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다. 그런데 왜 늘 저만 나쁘게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지. 그 순간 민수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그만! 순간 정순이 뒤로 물러나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지연이 놀라며 어머니! 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려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몸이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식탁 위에 물컵이 떨어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지연이 달려와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정수는 오열했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응급대원이 급히 들것을 가져와 민수를 실었습니다. 정수는 맨발로 뛰어나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뒤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고 희미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지연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빨라서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연도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민수가 침대 위에서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만 좀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연은 벽 쪽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몰아붙였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말 대신 눈물만이 오갔습니다. 그때 민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싸워요, 제발.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두 사람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고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던 공기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만 하면 회복은 빠를 겁니다. 조심만 하면 회복은 빠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족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같이 새벽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카디건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이불을 펴고 머리맡에 물컵을 두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오래전 어린 아들을 간호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엄마였고 지금의 그녀도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세월에 닳았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좀 괜찮지?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된대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아직 얼굴이 하얗다. 정수는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조용히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지연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한테 드리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꽃 예쁘다. 고마워. 응, 유찬이랑 같이 고른 거야. 그녀는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생각이 짧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된 얼음이 녹는 듯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괜히 방어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내가 나를 멀리하는 게 싫으면서도 그걸 말로 못했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은 채 두 여인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나아지는구나. 그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집을 청소하며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걸레질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보다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냄비 속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예전처럼 유리창을 닦으며 햇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지연 그리고 유찬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수는 현관까지 나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좋아졌네. 엄마 덕분이죠. 민수의 말에 정수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잡채, 제육볶음, 미역국, 그리고 노릇한 동그랑땡까지 상 위에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내일이지 뭐.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먹는 밥인데. 허전하면 안 되잖아. 식탁 앞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찬이 젓가락으로 동그랑땡을 집어들며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맛 예전에도 먹어봤던 맛이에요.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끓여줬던 거야. 그때 내가 긴장했지.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식탁 위 공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정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차가웠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딸처럼 생각할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지연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느껴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오랜 그리움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붉은 빛이 부엌 창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따뜻한 밥 한 끼와 한마디의 진심이라는 걸 그녀는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탁 위의 빈 그릇들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마치 새로 시작되는 삶의 신호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거리를 덮고 따뜻한 바람이 동네 골목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새벽마다 베란다 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젠 그 손에 더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해 볼게요. 봄나물 무침이랑 계란찜요. 정수는 웃으며 지연의 옆에 섰습니다. 그래, 나도 거들어야지. 나물은 살살 무쳐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질겨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비결이 있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숨결 속에 이제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냉기가 거친 따뜻한 봄 햇살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분 뭐 이렇게 일찍부터 부지런하세요? 정수는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하루가 기운이 생기지.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민수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요즘 음식 솜씨가 엄마 못지않네. 아직 멀었죠. 어머니한테 배워야 해요. 세 사람의 웃음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유찬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그 말에 정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유찬이 밥 냄새 좋아하는구나. 응, 오늘은 뭐예요? 비밀이야. 먹어보면 알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전 잃었던 평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나물, 그리고 달걀찜이 놓였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된 공기도 불편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엔 조용한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제 손으로 무쳤는데도 괜찮죠? 아주 잘했네. 간도 딱 좋아요. 정수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집이구나. 식사를 마친 뒤 가족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거리에는 봄나물과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손수 장바구니를 들고 지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 고사리는 삶을 오래 해야 해요. 그래야 부드럽죠. 네, 어머니. 그럼 이건 제가 무칠게요. 그래. 그렇게 해요. 이제 손맛이 붙었네. 둘은 서로 웃으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유찬은 한쪽 손에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민수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유찬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차, 온다. 알겠어요, 아빠.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역시 가족이 최고죠. 며느리랑 화해했나 봐요. 그럼요. 이제는 딸 같아요. 순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사님 얼굴이 다시 봄빛이에요. 그 말에 정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바람에 실려 골목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정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후에 순자 아주머니 오신대요. 같이 점심 드시래요. 그래? 그럼 잡채 좀 더 만들어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수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걱정 붙들어. 매도 되겠네. 네. 엄마. 민수의 짧은 대답에는 그동안의 후회와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TV에서는 유찬이 좋아하는 만화가 흘러나왔고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리고 정수는 손수 뜨개질을 하며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찬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빛은 어느 봄날 오후처럼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하늘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정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가족 곁에 앉았습니다. 그 집엔 이제 싸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정수는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에 별빛이 반짝이며 그녀의 마음속에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비추며 말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